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 비평론에 있어서 제4장 문화 연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연구입니다. 자, 이 문화 연구라는 것은 이제 그 문화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연구인데 영어로는 이제 cultural studies라고 이야기합니다. cultural studies. 자, 이제 문화 연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로는 그 180페이지를 펴보세요. 180페이지. 여기 문화 연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연구에서는 어떤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문화와 문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명과 문화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죠. 이 문명이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물질적인 발달이죠. 라고 한다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적인 발달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문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문화와 관련된 상징을 본다면 만약에 이슬람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초승달이라든가 이슬람의 경전 코란이 있죠. 또 기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자, 이 기독교의 그런 그 상징을 본다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죠,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어떤 이제 부활 이런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그 상징적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180쪽에 나오는 180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화 연구는 이론의 연원을 보면 연구 대상으로서의 문화가 있죠. 첫째 줄에 보면 문화 연구는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주요 단어들에서 문화를 영어해서 가장 복잡한 두세 단어 중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자, 거기 그 여섯째 줄입니다. 첫 번째 단락. 끝에 밑줄 주세요. 문화라는 단어는 본래 라틴어 동사 자, 코레레에서 왔다. 이렇게 나왔죠. 코레레. 여기서는 유래해서 15세기 초에 영어에서 명사인 컬처. 이 문화죠. 자, 라는 형태를 갖게 됐고요. 자연적인 성장을 돌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돌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추에 의해서 16세기 초부터는 경작.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cultivate란 말 쓰는데요. 경작하다. 자, 이런 것을 내포한 인간의 발달 과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cultivation이나 cultivated가 혼용이 되긴 하지만 계급의 의미도 이제 18세기 들어가면 나타낸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81쪽입니다. 181쪽. 자, 181쪽을 보면 이 문화의 개념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줄부터 먼저 보죠. 문명은 물질적 발달, 문화는 인간적 혹은 정신적 발달을 의미한다. 자, 밑줄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가 그 밑에 있죠. 문화의 개념을 세 가지로 정의한다. 여기는 첫째, 다섯째 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 단락 끝에 있는 추가한다 있죠. 여기까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 별표.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의 개념은 첫째는 뭐냐? 지적이고 정신적이고 미적 발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한 민족, 한 시기, 한 집단, 또 일반적인 인간성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셋째는 뭡니까? 지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의 작품, 실천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윌리엄스는 문화 연구의 대상으로 물질적, 지적, 정신적 그런 총체적인 삶의 방식도 여기에 이제 추가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꼭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라는 저서에서 크리스 젠크스는 문화를 역사가 있는 개념으로 또 설명한다고 나오죠. 크리스 젠크스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역사가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 181쪽에 마지막 단락을 또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181쪽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 밖에 젠크스는 문화를 설명하는 네 가지 범주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젠크스가 이 문화를 설명하는 네 가지 범주가 있죠. 네 가지.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지적 범주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제 어떤 정신의 보편적인 상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의 보편적 상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집단적 범죄라고 나오죠. 마지막 줄입니다. 자, 이 집단적 범죄는 사회에서 지적 그리고 넘겨보세요. 도덕적인 발달의 상태로서 문명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 일종의 이제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국주의의 문명 발전론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구분하고요. 자, 세 번째는 기술적인 범죄. 자, 이렇게 기술적인 범주로서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예술과 지적 작업의 작업체다. 그래서 예술과 지적인 작업체.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회적 범죄라는 거예요. 사회적 범죄. 그래서 한 민족의 총체적 삶의 방식 이렇게 썼죠. 자, 이게 이제 이 젠크스가 말하는 네 가지의 어떤 그 문화의 방식이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시면, 대중문화라는 것이 또 나오죠. 대중문화. 자, 이 대중문화에 대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대중으로부터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of the peopl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 그래서 popular culture라고 하죠. 이 popular라는 말 자체가 인기 있는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문화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의 대중문화는 대중, the masses 을 위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문화. 이 매스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질량이라는 뜻도 있고요. 질량은 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이 M을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이게 미사를 드린다는 미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서. 여기서는 이제 집단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 이 미디어 문화에서 그 더글러스 켈러는 대중문화 그 1위, 중남미나 제3세계에서는 주류,
주류,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는 주류이거나 헤게몬이라는 것은 어떤 지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서 헤게몬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헤게몬을 가진 위에서 부여된 식민 문화에 저항하는 영역이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중에 의해서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술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민족성이라든가 전통성, 자생성, 그러니까 스스로 그 생장한다는 거죠. 자생이라는 말을. 자, 이런 자생성을 이제 강조하는 데 사용된 민속문화, 포컬처라고 나오죠. 폭라는 게 이제 민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민속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리안 폭 빌리지라고 그래요. 폭 빌리지. 민속촌이 있죠, 용인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국주의적인 외래 문화에 저항하는 민족 문화, 또 상업적인 지배 문화에 저항하는 민족 문화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여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그 속에서 그 다양한 어떤 문화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뮤지컬의 맘마미아 이런 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화의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오마이갓이죠. 앞서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런 거라든가 그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떤 여러 영화들 있죠. 영화라든가 뭐 대장금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문화들 이런 것들 세계에 또 알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한류 열풍 이런 것이 또 불기도 하죠. 이런 것도 다 이제 문화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이제 중간을 좀 건너뛰고요. 183쪽의 밑에서 한 6째 줄 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자, 홀은 이렇게 나오죠. 홀은 거기 밑줄 치세요. 문화의 역사성, 실천성, 갈등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문화의 역사성 1번, 실천성 2번, 갈등 3번. 이런 걸 이제 강조한다는 거예요. 홀든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버밍햄의 문화연구소의 연구 경향은 그들 문화의 뭡니까? 일상성, 물질성, 역사성, 실천성, 갈등, 총체성을 강조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뒷장으로 넘기시면 184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버밍햄의 문화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문화를 또 존슨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 가지로 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4쪽에 그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세요. 거기에 보면 184쪽입니다. 자, 첫째를 보면 문화는 계급, 그다음에 성, 인종, 나이 등의 사회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계급, 성, 인종, 나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문화는 개인이나 사회 집단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갖는 불균형, 불균형이라는 데서 이제 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문화라는 것은 자율적이거나 외적으로 구획된 게 아니고 사회적 상이함과 투쟁의 장이다. 사회적인 상이함,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투쟁의 장. 장이란 건 이제 마당, 공간 이런 뜻이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정체성 이런 거하고도
상당히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이제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85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문화 연구의 시작들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자, 185쪽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문화 연구의 시작을 보면 넷째 줄 볼까요? 자, 문화 연구는 밑줄 치세요. Cultural Studies를 번역한 것인데 최근에는 문화학이라는 그런 논문에서 정정훈 교수는 그걸 이제 문화학으로 번역을 해요. Cultural Studies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자, 물론 Cultural Studies가 관습적 의미에서 보자면 불안정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연구라는 다소 막연한 표현 대신에 American Studies, British Studies, 그래서 미국학, 영국학과 같이 문화학으로 번역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예들에 있어서 이제 Women's Studies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성학이 되는 거예요. 여성학. 여성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 여성학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화학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여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연구라는 것을 문화학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 좀 건너뛰고요. 187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187쪽. 187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 그걸 좀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겨울 연가라든가 남이섬을 배경으로 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남이섬으로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또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죠.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이 또 뭡니까? 인기를 많이 얻죠. 그래서 영화가 흥행이 돼요. 자, 영화가 흥행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런 영화가 또 흥행이 되면 또 책이 또 잘 팔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이 문화와 어떤 영화 이런 거하고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7쪽을 또 이제 보시면 187쪽을 보시면 거기 그 일곱째 줄을 보겠습니다. 187쪽에 일곱째 줄. 거기에 보면 스튜어트 홀이 또 나와요. 자, 이 스튜어트 홀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두 줄 밑줄 주세요. 그 2대 소장으로 이제 일했는데 현대문화연구소는 영문학과에서 독립하고 연구원들도 문학 전공자뿐 아니라 그 다음에 밑줄 주세요. 사회과학 전공자들로 충원됐고요. 그래서 이 문화연구는 대륙의 이론들 특히 구조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알티세르 그람시의 논의를 수용하고 현대 문화의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에 대한 고조된 관심을 보인다.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게 또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버밍햄 문화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학제간 연구라고 나오죠. 학제간 연구. 영어로는 이제 interdisciplinary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시플린이라는 단어가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과목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인터는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ARI가 붙으면 이제 형용사형 전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제간, 그러니까 여러 학문들이 교차가 된다는 의미가 되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학제간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화 연구라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문화 자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88쪽을 보시면 188쪽입니다. 자, 188쪽에 거기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
한 7, 8째 줄 정도 내려가면 리처드 존슨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문화 연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이 문화 연구의 제도화가 중요한 특성에 어긋난다. 자, 그 다음 밑줄 치세요. 그는 문화 연구의 전통성으로 개방성, 이론적 융통성, 자의식성, 비판성을 꼽는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개방성은 오픈돼 있다는 거고요. 이론적 융통성이라는 것은 여러 이론들이 이제 그 융합이 된다는 의미겠죠. 자의식,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갖는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비판성,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다는 거겠죠. 요, 그, 뭡니까, 문화 연구의 전통, 이걸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의 방법론이 4.2에 나와요. 이론의 방법론.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문학 비평에서 문화 비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학 비평. 그러니까 문학을 비평한다는 거죠. 크리티시즘.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화 비평으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비평을 하지만 그 문학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어떤 문화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학을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학 비평과 문화 비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뭐 문학사 이런 걸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문화사 이런 걸 공부하죠. 이런 게 다 이런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비평에서 문화 비평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191쪽에 보면 정치적인 그런 그 실천로서의 문화 연구라는 것이 191쪽에 보시면 나와요. 191쪽에 보면 정치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문화 연구를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다른 학문과의 관계다. 다른 학문과의 관계다.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학문과의 관계. 그래서 이 문화 연구의 성립과 변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마르크시즘이라고 나오죠. 이걸 이제 막시즘이라고 말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거를 마르크스주의 비평 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마르크시즘이라고도 합니다. 뭐 다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를 연구할 때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 이런 걸 염두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을 따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을 보세요. 그 밑에 단락을 보면 문화 연구는 거기를 보세요. 이 문화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사회관계의 맥락에서 연구를 하죠. 그리고 모든 사회관계를 불평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불평등하게. 자, 그런 것이 이제 문화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192쪽을 넘기면 이 문화 연구, 특히 이제 그 문화 연구와 마르크시즘의 그런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용문에 그래서 그 192쪽입니다. 나는 알티세르와 씨름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가 나를 때려 눕히지 않는다면, 나를 정신적으로 이기지 않는다면, 이런 고전적 마르크시즘의 심오한 오독, 잘못 읽기죠. 오독이라는 것은 잘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부구조적 오역, 자본론 읽기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알티셀의 이론이 갖고 있는 매력은 그런 그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주의 이런 것을 이제 그 문화적 힘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중층 결정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호명, 상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을 통해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가 보여주지 못한 개인적인 경험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중층 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층 결정.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중층 결정이라고 나오고요. 영어로는 이제 over determination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층 결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층 결정. 그래서 이 중층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정신분석학적인 용어.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어떤 무의식, 이런 무의식의 형성물,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그런 다수의 요인과 원인으로 중첩 결정되어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바로 중층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미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중층 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프로이드가 이런 초기부터 일종의 도입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연상이 끊임없이 이어진 연세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을 겪고 이런 생긴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외상이란 말 쓰죠. 그래서 정신적인 외상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결정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여기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층 결정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명을 통해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보여주지 못한 개인적인 경험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명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느끼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불러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보여주지 못한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 연구라고 하는 것이 193쪽을 보세요. 193쪽을 보면 193쪽의 두 번째 단락. 거기에 보면 1980년대에 들어서 이 문화 연구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주의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이제 대처리즘, 또 레이거니즘 이런 것으로 불리는 이제 신우파, 뉴라이트라고 나오죠. 자, 이런 득세와 또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 역할의 축소,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또 정부의 규제 완화, 철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유시장론을 펼치는 거죠. 대처리즘이라는 것은 대처 수상을 이야기하겠고요. 레이건 대통령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본의 집중을 통해서 자본의 전 지구화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말 나오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신우파의 이런 신자유주의 경향은 국가의 외래적 영향에 의한 노출, 빈부격차의 극대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이런 것들도 야기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문화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뭐 대처, 레이건 뭐 이런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문화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뒷장 넘기시면 194쪽입니다. 194쪽을 넘어가면
거기에 그 한 6줄 정도 보겠습니다. 194쪽에. 6줄을 보면 이 대중주의에 대해서 메이건 모리스는 문화연구에서의 진부에서 다음과 같이 또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매체 사회에서 사람들은 되게 복잡하고 갈등적이다. 되게 갈등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적인 문화 텍스트는 복잡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고 갈등적인 문화를 만든다. 이런 대중문화가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덧붙이는 것은 동의어 반복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 반면에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런 대중문화, 매스컬처 속에는 혼용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문화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문화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 이런 것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6쪽의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자, 1990년대를 특징짓는 설명 중에 하나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문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데올로기라는 건 이념이잖아요, 이념. 이념이 아니라 문화다. 자, 베를린 장벽과 구소련의 붕괴, 냉전, 콜드워죠, 콜드워.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총부리를 대고 있는 거죠. 이 냉전 아닙니까? 콜드워.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는 끝나고 민족적, 인종적 이유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자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이 문명이라는 것은 문화와 동의어로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문화라는 단어가 가진 넓은 의미. 최근에는 주거 문화, 복식 문화, 식생활 문화. 사는 거지, 주거. 복식은 옷이죠. 먹는 거죠, 식생활. 자, 거기에도 세분화해서 문화라는 단어를 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전부 다 뭐가 나타났냐? 바로 이 문화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음식 속에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경향은 전통적인 엘리트, 엘리트라는 것은 이제 우수 두뇌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엘리트 위주의 고급 문화에 대한 반발, 그래서 소외된 계층, 보통 사람의 일상을 설명하려는 대중문화, 매스컬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어떤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드라마 자체만 본다라기보다는 그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우리가 시대극 이런 것도 그런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또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뮤지컬 있죠, 뮤지컬.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뭘까요? 바로 미국의 그런 산업 대중화가 그런 그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단지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문학 작품 속에 그 나타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화 연구를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화 연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제 설명을 중심으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